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아주 나란히 1.07%씩 사이좋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최근 이제 국제 정세는 되게 어지러운 반면에 시장은 잘 가고 있죠. 미증시도 마찬가지고요. 뭐 최근에 방송에서 계속 저는 같은 말씀으로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. 시장은 당분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떤 뭐 추세의 변곡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때 가서 제가 뭐 시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. 당분간은 뭐 그냥 짧게 코멘트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어떤 뭐 지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, 다만 어떤 최근에 어떤 장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폭락장이 나오고 나서 바닥 찍고 한 121선까지의 이 상승 구간에서의 매매하실 때에는 상당히 좀 수익 내기가 수월할 수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왜냐면 이때는 뭐 워낙 낙폭가됐던 종목들 대충 아무거나 사도 올랐던 장이고요. 그러고 나서 오를 종목들은 어느 정도 다 올라주고 그 안에서 추가 상승이 일어날 뭐 섹터 혹은 테마 혹은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선택에 있어서 이 121선부터 뭐 최근까지의 이 지수의 상승 흐름 안에서는 조금 매매를 하기가 종목 선정에 있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느끼실 만한 최근에 좀 장세인 것 같아요. 이제 또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일전으로 돌아가 봤을 때 어떤 큰 대세 상승이나 상승 마디가 하나 나왔을 때 항상 이때는 이 시장을 주도해가는 주도 뭐 테마 혹은 섹터가 있고 곁다리로 그냥 같이 좀 순환에 돌아주는 후발 테마 혹은 섹터들이 존재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갔거든요. 이때는 뭐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재료로 인한 제약바이오 장세가 있었고요. 또다시 이때는 신라젠 네, 이 이제 주도주로 대표되어서 제약바이오 장세가 한 번 더 나왔었고요. 그리고 나서 이때의 또 상승 마디에서는 IT 반도체가 끌고 가는 흐름이 있었고요.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상승 마디를 또 제외하면 어떤 뭐 남북 테마라든지 예전 뭐 아니면 뭐 불매운동 테마, 뭐 돼지열병 테마 이렇게 등등 이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뭐 하나에서 두 개 정도, 섹터도 뭐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때는 내가 어떤 테마나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 대장주를 공략을 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매매하기가 수월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.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. 근데 지금은 사실상 시장을 확실히 이 섹터 혹은 이 테마가 끌어간다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대장이 없기 때문에 순환매가 너무나도 빨리 돕니다.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 이번 달 도대체 어떤 섹터 어떤 테마가 오를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. 뭐 IT 반도체 잠깐 하루 이틀 올랐다가 말고 뭐 2차 전지, 전기차 잠깐 또 하루 이틀 올랐다 말고 그리고 최근에 어제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가 끌어올려지고요. 그렇다고 내가 순환매 돌기를 기다리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테마 여러 섹터 좀 이렇게 사놓으면 또 내가 산 거는 또 안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좀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섹터가 존재하고 너무나 많은 테마와 재료에 의해서 종목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그 테마나 섹터나 그 안에서 종목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. 제가 매매를 하면서 이 관심 종목 창에 이렇게 종목이 많은 적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. 매매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 뭐 대북주도 봐야 되고 2차 전지, 자율주행, 수소차도 봐야죠. 뭐 디지털 뉴딜 안에서도 뭐 친환경 에너지, 태양광, 풍력 너무나도 여러 가지가 많죠. 언택트도 봐야죠. 원격 진료, 공인인증서 테마, 5G 뭐 무료 와이파이, 디지털 화폐, 거기다 또 뭐 있었죠? 양자모 있죠. 그다음 뭐 BTS 빅히트 상장 관련주, 매각 기대감으로 뭐 두산 그룹주, 최근엔 또 미중 갈등으로 인한 히토류 관련주, 뭐 대두 관련주, 방산주, 코로나주도 또
죽은 듯 하다가 언제 또 튈지 모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죠. 거기다가 뭐 정치 관련주, 뭐 홍정욱, 이낙연 관련주, 최근에 또 이제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일본과의 갈등으로 불매운동 관련주, 오늘은 또 어떤 개별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, 뭐 엔터 쪽으로 게임, 뭐 웹툰 재료를 가지고 있는 미스터 블루, 그리고 어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여기서 없는 것도 너무나 많죠. IT, 반도체, 뭐 소부장, 거기다가 또 뭐 대형주 쪽에까지 하면 지금 뭐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한정적인데 반해 봐야 할 섹터와 테마와 개별 종목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뭐 진득하게 갖고 있자니 너무 답답해서 힘들고, 이렇게 좀 옮겨 다니자니 이게 엇박자가 나면 또 힘들어지고,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장세가 그렇게 매매해서 수익 내기가 아주 그렇게 녹록한 장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무튼 이제 굉장히 본인만의 뭐 기준이 있고 감각이 뛰어나다면 그날 이슈가 되고 돈이 들어오고 수급이 이제 들어오는 종목들과 테마 섹터로 옮겨 다니면서 박자가 잘 맞으시면 좋지만, 본인이 그런 정도의 감각이나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답답하더라도 본인이 선택해서 매수한 섹터, 테마 혹은 종목에 순환매가 돌 때까지 차분히 좀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방법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다음에 넘어가면요. 먼저 일단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거 한 종목 오늘 있었는데 복귀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. 한네트라는 종목이고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상 KCT가 대장이에요. KCT가 대장인데 제가 좀 매매를 고려했던 타점이 이 정도 된다라고 쳤을 때,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이제 리딩반에서 제가 매매를 할 때 항상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게 이제 손절에 대한 고민이거든요. 우리 회원님들이 손절을 아주 그렇게 다 잘 칼같이 해주시면 좋겠지만, 혹시라도 또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이 생겼을 때 이런 어떤 밀릴 때의 낙폭까지 좀 계산을 해놓고 매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고가권에서의 매매가 하기가 좀 힘들죠. 그러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요소가 좀 있었고, 두 번째로는 최근에 보면은 후발주들이 그러니까 대장주와 후발주가 영원하지 않고 자꾸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순환매가 도는 모습 많이 보이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뭐 한네트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때 이날 매매가 좀 들어갔습니다. 급등락이 좀 나오다가 5일선 위에서 뭐 단양봉으로 거래도 좀 많이 감소했고요. 이렇게 하나 정도 더 세워주는 흐름.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뭐 디지털 화폐, 5G, 공인인증서 이쪽 테마들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뭐 이제 한 반등을 좀 노리고 들어갔는데, 이때 당시 아마 저번 주 목요일이었죠. 시장이 툼에 나오면서 한 템포 밀렸어요. 근데 얘가 뭐 밀려봐야 이 정도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홀딩을 했고요. 뭐 이제 오늘 기다리던 반등이 좀 나왔는데 역시나 KCT가 대장으로 반등이 좀 길게 잘 나왔습니다. KCT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16% 정도 반등이 나왔었고요. 한네트 같은 경우는 반등이 뭐 한 8%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여기 이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반등이 나와가지고 4,280원 정도에 제가 매도가를 드렸는데 매도가를 찍지 못하고 떨어졌죠. 그래서 얘가 뭐 한 4% 정도 수익권에서 있었는데 제가 좀 수익을 챙기려고 이제 채팅창에 좀 매도 사인을 쓰고 있던 구간이 한 요 정도 됩니다. 4천 뭐 한 150원. 근데 쓰고 있으면 떨어지고 쓰고 있으면 떨어지고 이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. 너무 슈팅이 급하게 나왔다가 급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매도 타임을 좀 놓쳐버려서 결국에는 좀 여기서 손절매로 마무리가 되었죠. 좀 많이 안타깝네요. 하지만 뭐 그렇게 큰 뭐 손절은 아니고 짧은 손절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리딩하면서 이런 부분이 참 아깝죠. 이제
개인 매매였다면은 뭐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여기서 매도 타이밍 놓쳤다고 해서 손절까지 이어질 일이 사실은 없거든요. 분할 매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익절로 챙겨 나왔을 건데 이 리딩이라는 게 좀 이런 한계는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. 아무튼 저희 리딩반은 이렇게 한 종목 오늘 매도가 완료가 됐고요. 오늘 시장은 오전에 불매운동 이제 관련주죠. 모나미가 시세를 아주 급등을 오전에 좀 하고 그 다음에 장후반에 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투매가 좀 나왔고요. 잠깐 지금 보는데 이제 모나미, 남영비비안, 신성통상 뭐 이렇게 같은 테마인데요. 남영비비안이 지금 거의 시간의 근처까지 가 있어서 뭐 불매운동 관련주로 지금 순환매가 도는 건가 하고 봤더니 뭐 이런 정도면은 시간의 상을 이렇게 찍었다는 정도라면은 자체적인 호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이제 쌍방울이랑 같이 남영비비안이랑 뭐 익산에다가 300억 투자해서 마스크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. 그 소식으로 일단은 시간의 상 근처에서 이런 거 좀 있는데 일단 지금 뭐 4시 50분이고요.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. 어제 뭐 최근에 보면 시간에가 정말 활발해요. 매매가 정말 활발하게 되고 이제 뭐 주포나 세력들도 시간에서 장난질을 정말 많이 치더라고요. 최근에 좀 또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고 어제도 뭐야 저 부강약품은 5시 58분에 상한가 보냈다가 뭐 또 갑자기 한 4%까지 떨궜다가 그런 모습도 보였었고요. 그 다음에 뭐 파워넷이었던가요? 그 종목도 한 5시 한 58분까지 6% 가까이 시간에 상승시켰다가 59분에 보합까지 뺐다가 다시 한 2% 정도로 뭐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었고요. 근데 시간에서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남영비비안이 뭐 이제 불매운동 테마로 시간에 급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나미나 신성통상까지 영향을 주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고요. 모나미는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떠서 내일 뭐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채우는 반등이 살짝 뭐 나왔다가 죽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는 드는 종목입니다. 그 다음에 미스터 블루가 게임 에오스 동남아 진출 소식에 상한가를 갔는데요. 사실 뭐 재료 자체로만 놓고 보면 아 이게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미스터 블루도 예전에 뭐 이제 참 매매를 여러 번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보면 상당히 끼가 다분하고 참 좋은 종목입니다. 그래서 얘는 오늘 상한가 갈 마음으로 시세 뽑는구나 라고 느낌이 들 만큼 상당한 그리고 나서 뭐 상한가도 닫아놓고 한 번도 안 풀리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죠. 미스터 블루는 뭐 앞으로 내일 모레 한 이틀 정도 2, 3일 정도 이제 기준봉 1, 2, 뭐 3일차 이렇게 뭐 눌림목이나 변동성 구간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일 뭐 갭이 아주 높게 떴다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비이성적으로 터지면서 음봉으로 마감하는 형태만 아니라면 좀 최대 관심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.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이 오후장에 이 종목 진짜 운전 더럽게 하더라고요. 일단 뉴스가 이제 나왔던 거는 1시였던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파키스병 치료를 세계 최초로 뭐 성공했다는 뉴스가 있었고요. 세계 최초란 단어가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뭐 투심을 뜨겁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참 대단했다고 보여집니다. 그러고 나서 오후장에 아주 강하게 말아올리면서 상한가를 마감을 시켜놨고요. 일단 조금 풀리긴 했는데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. 얘네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랑 보면서 시간에서도 조금 장난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었었는데
다시 뭐 매도 물량 먹어가는 모습이네요. 그 다음에 오늘 앱클론이 뭐 코로나를 무력화할 수 있는 뭐 이제 항체를 발견했다는 뭐 소식에 확인했다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었는데요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도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었지만 뭐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 급등이 나오면은 사실 상한가 가는 거 아닌가, 홀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과거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과거 이력을 많이 참고한다고 말씀드렸었죠. 얘도 이때 보시면은 상한가 말아놓고 이렇게 좀 죽였던 과거의 모습들, 그리고 이때는 또 상한가 터치 시켜놓고 아마 제 기억으로 이때 상한가 마감까지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, 네, 닫긴 닫았었네요.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밀어버렸던 이런 모습들 보면서 얘는 상한가를 못 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, 가더라도 다음날 뭐 아주 멋지게 뭐 갭이 뜬다거나 이러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마감을 하지 않을까? 일단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요. 오늘 좀 오후장에 역시나 좀 투매가 나오면서 마감이 됐고,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뭐 특허권 취득 뭐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. 그래서 시간에서 조금 이제 오르고는 있네요. 얘도 뭐 윗꼬리를 살짝 뭐 이런 식으로 좀 채우는 반등 후에 뭐 조정 구간으로 진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. 최근에 어제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은 이제 시총 사이즈가 좀 큰 종목들 있잖아요. 원래는 뭐 HLB, 신라젠, 헬릭스미스 이렇게 3대장이었는데, 신라젠은 지금 이제 거래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HLB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박스권 조정, 기간 조정을 끝내고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저도 헬릭스미스랑 몇 개 종목을 관심 종목에 뽑아놓긴 했었는데, 어제 돌려보면서 뽑아놓긴 했었는데, 오늘 이렇게 또 바로 이렇게 또 급등을 어떤 또 뉴스 없이 가는 모습이 출현할 거라고는 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. 헬릭스미스 오늘 18% 고가 찍었고 상당히 좋은 모습이네요.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봐야 될 게 뭐 메지온이나 이런 종목들도 봐야 되겠죠. 메지온도 이 저항대를 딱 넘겨놓는 모습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. 그렇게 되면 또 뭐 제넥신도 조금 봐줄 필요가 있겠죠. 오늘 장중에 제넥신도 이런 구간에서 이제 어제 제가 뭐 이제 돌파 매매에 대해서 잠깐 뭐 언급 드렸었는데, 어떤 뭐 고가권에서 돌파 매매가 아닌 이런 식으로 저항대를 만들어 놓고 차 올려진 다음에 시세가 폭발되는 구간, 뭐 이런 구간들은 한번 매매를 해볼 만하지 않나, 그렇게 보여집니다. 제가 제넥시는 좀 놓쳐서 매매를 좀 못했던 것 같은데, 매매 진짜 한번 해볼 만한 구간이었죠. 돌파 매매로. 제가 아까 다른 종목을 하나 돌파 매매를 했었는데, 셀리드도 약간 좀 우리 돌파 매매 하기에 나쁘지 않은 모양새였다고 보여져요. 거기다가 뭐 이런 어떤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성공 확률이 좀 낮고요. 그 당시에 그날의 어떤 시장 분위기, 제약바이오 쪽으로 시장 관심이 확 쏠려 있는 상황에서 얘가 요런 상태에 있다, 여기를 넘어서면 한번 길이를 뽑아내 줄 수도 있겠다,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볼 만하죠. 저도 여기서 이제 돌파로 들어가서 조금 이제 짧게 그냥 한 4% 정도 먹고 나왔었는데, 셀리드도 모양이 좀 나쁘지 않네요, 흐름이. 제약바이오 주들을 관심 종목을 오늘은 좀 싹 뽑아놓고 좀 덜 오른 종목들과 추세가 괜찮게 만들어지는 종목들 뽑아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찌됐건 이 시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코스닥에서요, 이 제약 바이오랑
IT 반도체 이렇게 두 개를 빼고는 시장 자체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긴 힘들기 때문에 아마 요 두 가지의 섹터 안에서 종목들을 좀 잘 선별적으로 골라서 포트에 끼워 넣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. 저희 리딩반도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이제 포트의 대부분이 사실은 테마주 위주로 좀 짜여 놨었고요.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제약바이오랑 IT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바람에 좀 답답하게 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도 좀 정리가 되면 타이밍 봐서 섹터 종목들, 지수랑 밀접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좀 편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홍정욱 관련주는 이날 상한가 갈 때는 KNN이 대장이었었는데 오늘은 또 고려산업이 조금 더 상승률은 좋네요. 이렇게 두 개 놓고 봐야 될 것 같고, 이낙연 관련주 남선알미늄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 갈지 되게 좀 재미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. 어떻게 해서든지 매물소하고 한 번 더 치려는 흐름으로 끌고 가는지,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는지 좀 재밌게 지켜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접근할 만한 그런 뭔가 확실한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관망 중이고요. 제가 지금 관종창에는 좀 못 옮겨놨는데 최근에 보면은 윤석열 관련주도 상당히 시세가 좋습니다.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그룹주들은 어마어마합니다. 이제 뭐 접근하기가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.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코로나 뭐 치료제 관련주들이나 뭐 괴질 관련주들은 일단은 지금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, 어찌됐건 치료제 쪽은 뉴스발이 상당히 잘 먹히는 테마기 때문에 뉴스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어제 한경이었던가요?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뭐 매출 감소와 원가 하락에 대한 우려스러운 기사가 좀 나왔었어요. 그래서 시젠이 좀 개파락 출발 후에 뭐 장이 오늘 좀 받쳐줬다 보니까 더 이상 하락을 하진 않았는데, 일단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시젠 같은 경우는 21선을 어떤 기준점으로 놓고 뭐 대응 라인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진짜 좀 넉넉하게 보면은 요 정도. 이날 거래가 2조 3천억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던 이날의 어떤 뭐 시가나 저가 구간 있죠. 요 정도 가격대,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게 잡으실 분들은 뭐 혹시 보유하고 계시다면요, 타이트하게 잡으실 분들은 21선 이탈하면 나는 손절을 하겠다, 아니면 난 좀 더 보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때 정도 가격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10만원을 깬다면 이때는 진짜로 뒤도 안 돌아보고 좀 던져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. 진다키트는 확실히 시장에서 그 뜨거움은 좀 많이 죽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테마입니다. 그 다음에 뭐 히토류나 뭐 이제 대두 관련주 미중 무역 갈등, 이제 미중 갈등 관련해가지고 재료를 갖고 있는데, 뭐 여기서 혹시라도 무역 합의를 뭐 철회한다든지 하는 뉴스가 나오면 얘네는 바로 뭐 진짜 급등 나오겠죠. 뭔가 좀 그런 미중의 분위기나 뉴스에 의해 급등락이 이루어지는 종목들이라서 좀 접근하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테마이기 때문에 뭐 좀 오버나잇보다는 장중에 좀 매매용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늘 LB세미콘이 급등이 나왔는데요. 얘가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HTS 상에 명확하게 이 종목이 무엇 때문에 올랐어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이제 신뢰를 하고요. HTS 상에 뉴스가 안 나오면 이런 뭐 포털 사이트나 이런 이제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, 이제 주식하는 동료들끼리 공유를 하는데, 일단 얘는 뭐 당연히 BTS 관련주인 거는 뭐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. 그 이 외에
뭐 이제 합병에 대한 뭐 찌라시도 조금 있는 상황이고, 뭐 그게 아니라면 어찌됐건 얘가 이제 BTS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히려 좀 회사 자체로 저평가받은 느낌이 있는 종목이에요. 그냥 뭐 반도체 섹터 안에 있는 종목으로만 봐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적은 있었습니다. 오늘 기관에서 정말 대량 수급이 들어왔죠. 주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이제 LB가 막 오르니까 뭐 DPC나 뭐 초록뱀으로도 돈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상승률은 뭐 좀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모습이었고요. 어제 상한가 갔던 삼천리 자전거가 오늘 다행히 거래량이 막 이런 뭐 이제 어제 거래량보다 더 과하게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권에서의 조정봉 하나가 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이런 정도 안에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가 가능해 보겠지 않느냐,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정말 하루 이틀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뭐 섹터나 테마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다음날 되면은 죽어버리는, 뭔가 좀 냉탕과 온탕을 너무 왔다 갔다 하고요. 또, 이 테마 이제 죽은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조용히 거래량 감소하면서 조용히 아주 있던 종목들이 또 다시 급등을 하고, 그 어떤 타이밍을 봐서 급등을 하고, 약간 좀 이런 어떤 장세의 흐름이 있어요. 근데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나 어떤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내일 모레 어떤 테마가 갈지 우리가 그것을 뭐 이제 미리 어떤, 그러니까 내가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려고 해도 테마나 섹터가 이제 너무 많잖아요.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어떤 자금을 가지고 매매하는데 조금 한계에 좀 부딪힐 수는 있는 그런 최근에 좀 어려운 장세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